물질의 결합을 볼게요. 물질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 물질과 이 물질을 결합을 해야 돼. 원래 이게 원자가 두 개 모이면 물이 되고, 여러 물질이 모이면 또 다른 물질이 되더라. 이런 물인데, 인간 자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것을 결합을 시켜봤더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현상이 만들어지다. 이게 이제 물질의 결합이면서 화학적이면서 전기적인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에 있어서 이것이 이 화학과 전기 부분은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고 계속해서 발달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현대 문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다. 이거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더라. 다른 쪽으로, 다른 물질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공유 결합을 하거나 다른 물질로 넘겨져 갖고 전기적인 성부분을 띠기도 하고, 그래서 마찰 전기, 열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정전기를 형성하고, 그래서 정전기는 이렇게 전기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 표면에서만 이루어져. 전기가 많다면 그쪽으로 좀 길이 많이 가겠지만 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기 이동은 그래서 전류량이 많을 때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 이렇게 무선 안에서도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 이동은 여기다가 전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제 자유전자라고 그러는데요. 자유전자는 이동할 수 있는 전자, 그것을 전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한쪽에서 이쪽으로 열이나 또는 전기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대문명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겠다. 그래서 기초 개념만을 형성하고 심화학습은 여러분들이 구글 통해서 학습하고 관련된 직업에 가도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게 특수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도 이 정도도 못 배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적인 기술은 자기들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네. 구글을 통해서 학습하시고 스스로 학습법을 이루기 위해서 개념과 이해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장 기초만을 하고 있다. 저도 학습하면서 지식이 체계화되어서 지식이 발달하고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뒤죽박죽 되게 약간 중구난방이던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물질의 결합은 원자들이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 전자를 주고받거나 공유하여 형성된다. 특히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세 가지 주요 화학 결합으로 나뉜다. 이렇게 백과사전 것 같네요. 구글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 아닌 것과 금속, 금속인 것과 비금속, 금속 간의 전자 이동,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 간의 전자 공유, 이렇게 되겠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 원자들 사이에 자유전자, 양이온 사이 인력으로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금속 결합 이 부분이 반도체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전기의 전도도가 틀린 놈들이 가서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한쪽으로 거기에 열이 쏠리거나 전류 이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류 증폭이 이루어지거나 여기서 이렇게 그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빛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가장 기초 원리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온 결합이라는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이게 화학 부분인데요. 전자를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나트륨이 염소가 전자를 얻었다. 이게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원자, 이렇게 해서 염소라는 것이 무엇이 아까 볼게요. 염소는 염화 이온은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었을 때 생기는 음이온이다. 그러니까
염소가 전자를 하나 더 이 물질에서 저 물질로 옮겨가지고 전자를 하나 얻었을 때 성질이 변화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염산은 염화 이온을 갖고 있습니다. 염화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염소 이온은 염소 화합하에 생긴 염류로 염화물이 물 속에 녹아 있을 때 염소분을 의미한다. 물에 녹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기염류는 물에 녹으면 수중에서 금속 부분은 양이온을 뜨고 염소는 물이라는 반응을 거치게 되면은 금속 부분은 양이온을 뜨고 금속 부분에서 염소 부분 이렇게 비비의 어떤 비금속으로 이온이 전달이 된다. 전자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이온을 음이온을 얻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온을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되더라. 이것이 염화 이온. 염산은 염산은 액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염산은 염화 이온을 갖고 있으며 염화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속을 반응을 시켰더니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사람들이 실험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실험을 해보니까 음이온이 금속하고 염소하고 합해지니까 음이온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해갖고 음이온으로 바뀌게 이렇게 염화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화물이라는 용어는 염소 음이온을 포함하는 화합물 또는 분자를 가르친다. 시아의 마이너스인데요. 기호로는 자기네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다. 이렇게 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 외우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손도 안 되고. CI는 음전화를 띈 영석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외우고 하나하나 용어 외우려면 못 배워요. 절대 뭐 해보십시오. 지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중간에 지루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영어를 의학 용어도 경제 용어도 모든 이런 이렇게 화학 용어들을 다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외우질 않았어요. 머리가 아파서 이해 중심으로 하니까 쉽게 배우더라고요.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 몰라도 기술만 잘만 개발한다. 저는 하나 안 해요. 시험 보는 게 아니라서. 음전화를 띈 염소 원자하거나 단일 결합으로 분자의 나머지 부분과 공유 결합된 전하를 띄지 않는 이렇게 염소 원자다. 염화물이는 염소 음이온을 포함한 화합물 또는 분자를 의미한다. 염화물은 염소 이온의 뜻은 염소가 전자를 염소는 이렇게 음의 이가 아니고요. 염소 염산은 염화 이온을 갖고 있으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었을 때 생기는 음이온이 염화 이온이고 염산은 염화 이온을 갖고 있으면 염화물이라고 한다. 염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염산 용액에 물을 붓게 되면 물과 염산이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 많은 열이 집중열을 발생할 틈이 있습니다. 이 물에다가 물을 염산하게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열이 발생한다고. 이게 이제 화학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물질마다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래 물과 염산하면 화학적으로도 열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열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화가스, 염소가스는요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곤란과 기침, 눈, 코, 목 자극, 때때는 피부 자극을 요구하는데 400도 정도의 고농도에서 400도가 아니라 400 정도의 고농도에 노출되었을 독성 폐렴이나 폐부전 같은 심각한 폐손상을 가스가 될 수 있는데요. 가스가 될 수도 있고 물에 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를 과다 섭취할 때 나트륨을 체내 보유한다고 보고돼서 염소 자체가 나트륨의 작용을 증가시켜서 고혈압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결합에 대해서 이온 결합이 금속 전자하고 이게 비금속 전자하고 그래서 이 전자가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소금 고체가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액체나 수용액 소금을 물에 넣었더니 액체나 수용액 상태는 전기가 통하더라. 희한하다.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갖고 이게 이제 화학적인 실험을 데이터를 여기다 써놓은 거죠. 자기네들이 누가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고 다행이죠. 이렇게 연구를 누가 대신 해줬으니까 아니면 일일이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TV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팬티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석유도 뽑아와서 이렇게 연료도 하고 기차도 만들고 이렇게 공책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될 텐데 농사도 짓고 혼자서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우리는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협력하니까 그래서 모든 게 팽팽팽 돌아가서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더라. 하나 아니면 혼자서 다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존재 신이죠. 신 정도는 되고 인간은 서로 협력해야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소금은 NaCl인데요. 소금은 NaCl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액체나 수용액 상태는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금을 소금은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 이렇게 나트륨 Na와 그다음에 비금속 원자인 염소가 음매 아닙니다. 염산에 하나 있고 염산 안에도 이거 염소 이온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인 염소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된다. 돼가지고 이 둘이 정전기력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한다. 이 결합으로 소금 결정이 단단하지만 물에 녹으면 그 극성인 물 분자의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 물에 녹으면 이것이 이온으로 물작용을 하니까 이온으로 분리되고 둘이 결합이 분리가 될 수 있구나. 자유롭게 움직이면 전기를 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도 전자 이동이 되더라. 또는 전자를 하나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두 상태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되더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나트륨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한 개로 이 전자를 잃고 안정된 상태 Na+가 되려고 염소 전자는 최외각 전자가 7개로 전자를 한 개를 얻어서 안정된 상태 Cl-가 되려 합니다. 전자 이동이 여기서 화학적인 결합으로 전자 이동으로 이렇게 물이 아니라 물을 만나면 이게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물이 만나지 않고 소금 상태에 있으면 이 두 가지 소금의 결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을 전반을 시키면 둘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 전자 이동은 전기가 통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고체인 상태는 안 통하는데 물에 넣으니까 전기가 통하더라. 이게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되네. 화학적인 물을 넣었더니 물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염소를 이렇게 섞었더니 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섞었더니 물을 증발을 시키니까 소금이 되고 우리 염전에서 하시잖아요. 소금이 되고 이거를 물을 넣었더니 둘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전기가 통하고 조금 전기가 통하지 않더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에다가 전해질을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소금은 아닌데 전해질에는 종류는 다양한데 전기가 통하더라. 이게 이런 지식을 배터리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이온과 음이온 형성 전자를 이룬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이룬 어둠은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둘이 강하게 정전기 인력으로 결합한 이를 이온 결합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물은 극성 분자로서 이 물 분자가 소금 결정 내부의 이온을 Na 플러스 Cl-로 둘러싸서 결합을 끊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떡 같은 것도 젖어지고 찢어지죠. 네네네 그런 거 비슷하겠습니다. 네.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지 못해서 전기가 안 통하고 물에 녹아 이온으로 분리되면 이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전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잘 안 뜨네요. 이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자는 음전하를 띄고 원자핵 주위를 도는 입자라고요. 이거하고 전자를 잃으면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음이온이 되는데요. 이거 좀 원자가 이렇게 해서 이쪽 물질을 다쪽 물질로 옮겨서 이렇게 전자가 옮겨갈 수 있다 그랬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전자가 이제 이렇게 줄줄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돼가지고 저쪽으로 움직였을 때 고체적으로 결합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고 그래서 물에 같은 녹이었다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도 전자 이동이 이루어져 갖고 전기가 형성이 되더라. 전기가 졸리고 흐르더라. 이거죠. 이제 일종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은 이렇게 되겠고요. 공유 결합은 두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두 개의 물질이 전자를 하나 공유해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로 바뀌더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물인데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 원자가 전자를 공유를 해서 두 가지가 하나로 나니까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물하고 나트륨하고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합하니까 염화나트륨이 되더라. NaC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전자를 염소가 얻는 경우고요. 나트륨에서 이전해서 염소가 얻어서 두 가지가 결합한 경우고요. 두 집안이 한쪽에서 재산이 이쪽으로 이전 한쪽에서 두 집안이 서로의 고산을 공유 재산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이렇게 공유 결합은 두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결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네네. 공유 결합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이온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전자가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의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얻은 거는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네. 이온화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는 것이 이온화라고 합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됐더니 이게 이온화가 약간 작은 단계로 작은 물질로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은 단계로 좀 쪼개진다 작은 물질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전기를 이동을 시키더라. 네, 이렇게 공유결합 여기 중류결합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공유결합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물도 전기가 흐르죠. 물도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이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 플러스 금속을 하니까 전기가 흐르더라. 전기가. 네. 이렇게 해서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그러면은
황산 같은 것을 넣으면요. 황산 같은 걸 넣으면 배터리 같은데 황산을 좀 넣는데요. 배터리에 납축전지 같은데 그러고 가지고 전해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황산을 일부러 첨가 물만으로도 전기는 흐르지만 좀 더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황산을 넣는데 이게 구글이 잘 안 뜨네. 속도가 늦지. 전해질로서 물에 녹아서 전해질은 물에 이온으로 나뉘어 전류를 흐르게 한 물질인데 황산 같은 거 H2SO4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귀찮아서 황산 머리 아파서 안 돼요. 이거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나중에 천천히 자꾸 접하다 보면 하나씩 둘씩 알게 됩니다. 몰라도 기술 잘만 개발합니다. 이게 뭘 하나 둘 이게 다 외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대가리 아파요. 잊어버려도 돼요. 황산 직업이 아닌 다음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H2SO4는 대표적인 그냥 개념만을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다. 또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돼. 저는 영어를 배제합니다. H2SO4 그러니까 빨리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강한 전해질이다. 하나하나 시험 보듯이 외우면 그거 제가 바보짓이에요. 쓸데없는 거 외우려고 핵심 이해를 잃어버려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H2SO4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강한 전해질이다. 이걸 이용해서 배터리에다 넣어가지고 납축번지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죠. 황산은 물에서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이 이온화되는데 물이 이제 이렇게 이온화를 잘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자체로도 전기가 흐르는데 이거를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온화돼서 전도성을 띠더라. 이걸 해보니까 전도성을 띠네. 이게 보다 더 전기가 잘 흐르다. 물만으로도 전기가 흐르지만 보다 잘 흐르더라. 네.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온화되어서 둘이 이제 물 들어간 빵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풀어지잖아요. 물이 얘네들 둘을 갖다 둘을 갖다 분리를 시켜서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작은 이온 단계로 바뀌게 되는구나. 이렇게 물이 촉진하는 거예요. 이는 물이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는 납축전지의 자동차 배터리 전해액으로 사용돼서 이산화 납과 반응하여 충방정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황산 자체가 전해질이다. 황산이 수소이온과 황산이온. 이 황산이온이 다른 금속이온과 결합하여서 황산구리 같은 염을 형성하기도 한다. 황산이온이 이렇게 SO4인데 SO4, H2SO4는 황산이고 황산이온은 H2O 2-은 다른 금속이온과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 H+고 황산이온으로 이온이 전자가 전달이 돼가지고 전도성을 이렇게 띈다.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이동이 되는 게 이게 전류가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렇더라. 그래서 마찰 전기를 통해 이동을 해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 황산 이온이 다른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황산구리 같은 염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황산은 강력한 전해질인데 황산은 물에 녹으면 거의 100% 이온화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축전지 이게 제일 이놈을 넣었더니 제일 전해질로서 물 액체 플러스 황산을 넣었더니 이게 전기가 잘 통하더라. 이런 걸 이렇게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이거보단 이건 난데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넣어서 이것을 납축전지에서 상용화시켜서 이거보다 이게 낫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거죠. 다른 것도 되긴 되는데 이놈이 제일 낫더라. 이온화로 인한 전도성,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전기를 전도시키기 때문에 황산수용은 전해질이 됩니다.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전기를 전도시킨다. 배터리에서 역할, 자동차 배터리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묽은 황산이 사용된다.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 형산염을 형성하며 반응한다. 이렇게 황산 이온은 SO4 2-인데 구리는 Cu2+입니다. 결합하여서 이것을 또 황산 이온을 이게 황산을 수소하고 결합하지 않고 수소하고 결합할 때는 황산이 되더니
황산 이온을 어떤 구리하고 결합을 했더니 황산 구리가 되더라. 이놈하고 이놈을 결합시켜볼까? 이게 또 다른 게 되더라. 이렇게 그게 황산 구리예요. 황산 구리인데 CuSO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물을 통해서 분리되더니 이것을 또 각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합해질 격. 이게 그 물 빼고 황산 이온하고 구리하고 딱 결합을 시켰더니 황산 구리가 되더라. 이렇게 황산 구리처럼 금속 양이온과 황산 음이온이 이온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통칭하여서 황산염이라고. 이들도 물에 녹아 전해질로 작용한다. 이것도 전해질로 작용하더라. 이놈도 되네. 이렇게. 그렇지만 황산이 더 낫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물질이 만나서 물에 녹아가지고 전해질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 이걸 전해질이 돼.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갖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전자를 공유해서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두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이룬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가 공유를 해서 H2O인데 수소와 산소 원자가 전자를 공유를 해서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새로운 물질로 형성되더라. 수소가 원자 두 개가 만나니까 전자를 공유해서 물이 되더라. 물 분자가 되더라. 금속결합인데요. 금속결합은 금속 원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 금속이 제일 전도가 잘 되죠. 그래서 양이온들 사이의 밀력으로 결합합니다. 높은 전기도성 등을 띠고 고체 액체 상태 모두가 여기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거나 구리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리판을 갖다가 구리판 넣고 내중소 나노단 이렇게 알갱이를 배열을 해요. 액상을 덮어요. 알루미늄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걸 유리석염 코팅 열쇠나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 안 되게 처리해 해주고,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다 구리 같은 거 해가지고 구리에다 구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사, 철근, 철망, 그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할 것 없이 텅스텐에도 넣을 수 있고 유리석염 코팅 열쇠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훨씬 더 내열성이 좋고, 이거 만드시면 전기선 회사를 하시면 동관 회사들도 만드시면 철사, 철근도 부식이 잘 안 되더라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도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에도 넣고 그래요. 카본 소재도 넣고 탄소섬유도 넣는데 하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엔진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넣고 멍청해. 그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에도 넣고요. 그다음에 엔진 세척제에도 넣고 이렇습니다. 그린 물감과 페인트에 넣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주장할 때도 하시면 기술인데, 자동차 주장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물감 페인트 염료에다가 금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플라스틱 할 때도 그렇고, 비닐에다가도 하고, 다 있는데 이렇게 펄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림 물감 이런 때도 페인트에도 인쇄잉크에도 하시면 펄을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이쁘다. 그림할 때 그렇게 유리석염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 펄을 넣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비닐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도 유리석염, 플라스틱 창, 이렇게 유리창에서, 그다음 타일 도기, 그다음에 유리잔에도 유리석염 같은 데서는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펄 종류는 다양합니다. 타일 도기, 이렇게 상변기, 세면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세면기 타일 도기에도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건축용 실리콘에도 들어가요. 건축용 실리콘에도 유리석염 코팅제나 일반 코팅제, 금색에 대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백색 세면 같은 데도 가능하고, 백색 세면에다가 금색에 대한 펄을 넣어서 하고, 시멘트 몰탈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제가
보수할 때도 이걸 단독으로도 되더라. 시멘트 몰타를 좀 섞어가지고 보수하시면 돼. 이게 저기 레미콘 협동조합 같은 데서 하지 마세요. 혹시 하시면 안 하시면 괜찮고 시멘트 몰타를 색깔을 맞추면 돼. 그다음에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도라르방 만든다 그랬죠. 여기다가 뭐더 이렇게 알갱이, 천연 알갱이들을, 천연 자갈들을 입자로 만들어 갖고 결합시키는 현무암을 금색에서 당한 염색을 해갖고 둘을 결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현무암 가루를 입혀갖고 도라르방을 좀 가볍게 해서 만든다. 금색에서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하고 도라르방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한다. 도라르방은 약간 캐릭터식으로 개구쟁이 장난감이라도 얼굴 표정도 넣어주고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형을 시켜갖고 옷 같은 거 슈퍼맨 옷이라든지 검민검 옷이라든지 옷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서 그걸 만들거나 또 그것을 캐릭터로 만들어 갖고 표정도 살아있고 개구쟁이를 만들거나 해서 캐릭터 사업을 한다 그랬죠. 인형 같은 것도 캐릭터 사업. 음식점이나 이런 이렇게 그런 데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불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이것만 아니라 음식점 거리 같은 데 붙여놓고 불이 들어오게 하거나 그 캐릭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 같은 데서 하지 마세요. 한 해 1380만이 들어오면 이거 큰 사업이 됩니다. 100년 동안 안 하시다가 꼭 내가 얘기를 하면 꼭 그러게 야, 선글라스에서 야, 그 안경도 끼고 막 여기다가 야자수도 달아놓고 시계로도 만들어놓고 다른 캐릭터가 같이 결합을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 타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데요. 집안에 다 이렇게 있는 집과 더불어서 있는 다른 것과 결합해서 도라르방을 딱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캐릭터로 만든다. 불빛이 들어오게 조명으로도 만들고 이거를 얘기했더니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서도 하지 마세요. 네, 불빛이 들어오는 캐릭터로 이렇게 도라르방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 불빛이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인형화 시켜서 거리 음식점 거리는 특정 거리에다 다 설치를 이렇게 간판 같은 데 붙여놓거나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 캐릭터들을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도라르방에도 불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인형도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라르방 뭐 다양한 형태 시계로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도라르방 캐릭터가 들어간 이렇게 어떤 시계 도라르방 캐릭터가 들어간 옷 밝은 색깔로 귀엽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품을 판다라고 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칙칙한 이미지에서 좀 개구쟁이 이미지로 귀엽게 더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서 캐릭터 사업을 하는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결합 제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금속 결합 금속 원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항이 늘어서 인력으로 결합 높은 전기 전도성 고체 액체 상태 모두에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해서 결합의 차이는 전자이동 이동 결합이 있고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이 전자를 공유해서 전자를 주고받는 금속 결합이 있다. 결합을 가령 염화 나트륨인데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를 했더니 금속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더라.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물을 넣었더니 이 둘이 분리가 되더라.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가 염화 나트륨의 전자를 잃고 염소가 되는 이것이 전해질이 되더라. 물이 통하더라. 전기가. 공유 결합은 두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결합을 이룬다. 물이 있고 수소 산소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여서 물이 되더라.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은 금속 원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이게 전기 흐름이죠. 이것이 자유전자와 전전자가 있으면 전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이온들 사이에 인력으로 결합한다. 전기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양이온들 사이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고체 액체 상태 모드에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결합에 물질을 결합시키니까 이런 결합, 이온 결합, 그다음에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라는 게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공유 결합 사례는 매우 흔한 화학을 두 물질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물,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무수히 많은 분자에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를 해서 안정된 배차를 두 집안의 살림을 합쳤더니 재산이 하나가 둘이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메탄 탄소 원자 하나가 4개의 수소 원자 각각 전자쌍을 공유해 형성 대표적 유기 분자.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H4라 그러는데 메탄 탄소 원자 하나가 4개의 수소 원자가 4개고 탄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이것을 전자쌍을 공유를 해서 했더니 이게 메탄, 이게 공유 결합, 물, 메탄, 암모니아, NH3, 실소 원자 하나가 3개의 수소 원자가 쌍을 이렇게 H3니까 3개죠. H4는 4개고 C가 메탄, CH4, 암모니아는 N 이렇게 돼서 NH3. 이게 수소 원자가 수소는 H네 이렇게 자기네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H가 3개구나, H가 4개구나. 실소 원자 하나가 4개, 질소는 N이죠. 질소는 N이고 두 가지를 결합했더니 암모니아가 되더라. 이산화탄소, 탄소 원자 하나가 탄소는 C죠. 그래서 메탄, 탄소가 4개가 된 것이 메탄이고 탄소, 그러니까 수소가 4개 결합한 것이 메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탄소 원자 하나가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을 CO2 이산화탄소 결합한 것이 이산화탄소. 두 완전 이렇게 이중 결합을 통해서 수소, 산소, 질소, 염소 같은 종류의 비금속 원자끼리도 전자를 공유를 해서 안정된 분자를 형성한다. 질소 분자는 원자 사이에 3개의 이거 3개의 전 3중 결합을 공유해 매우 강한 결합을 이룬다. 이런 게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거대한 규모의 공유 결합 네트워크 구조인데 모든 탄소 원자가 강력한 공유 결합에 연결된 이게 결합해 갖고 어떤 물질이 되더라. 이 원자와 저 원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되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탄소 원자가 강력한 공유. 이 원자하고 이 원자가 결합하니까 이것이 되고 이 원자 이것을 결합하니까 이것이 되고 이것을 원자 결합 이게 이제 화학이에요. 네네. 한차원 결정 구조로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것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자연적인 것을 분리를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온으로 분리되더라. 결합을 했더니 이런 물질로 바뀌더라. 이렇게 이런 분자가 되더라. 원자가 결합해서 이런 물질로 바뀌더라.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모든 탄소 원자가 강력한 공유 결합으로 연결. 3차원 결정 구조 매우 단단한. 이것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들의 평면상에서 공유 결합에 연결된 층상 구조를 이렇게 층층층사에서 층상 구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은 원자 간 결합력은 강한데 분자 간 인력이 약해서 쉽게 분리가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쉽게 강하지 않고 상온에서 기체, 액체 상태로 많고 극성에 따라 물에든 용에다가 전기 전도성이 없다. 공유 결합 물질은 있고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 원자를 주로 했을 때 공유 결합 황산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이 되더라. 그래서 나트륨과 이게 염소 이온이 염소가 이렇게 만난 것이 이렇게 물도 또 전기가 전도가 잘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염화나트륨 NaCl이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이것은 고체 상태고 이것을 물에다가 놔뒀더니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는 안 되고 나트륨이 물에다가 넣었더니 나트륨과 염소로 분리가 되는데 전류가 흐르더라. 배터리에서는 보통 황산이 제일 이놈이 제일 낫더라. 다른 놈도 흐르지만 전기가 이놈이 제일 낫더라.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속 결합을 말씀드립니다. 공유 결합의 성질. 공유 결합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분자가 인력이 적은 에너지로도 끓여놓기 때문에 끓는 낮다. 상태. 상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고체는 승화되는 물질도 있다.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상태에서 공유 결합이 되어 있다. 공유 결합은 전기가 전도가 안 된다. 용해도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설탕, 포도당.
이것도 설탕, 포도당도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죠. 이런 종류를 이렇게 결합. 이게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극성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벤전 같은 무극성 용매는 잘 녹는다. 예를 들면 기름. 물에는 잘 안 녹고 벤젠을 넣었더니 되더라. 이거 다 실험해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기 전도성,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뉘지 않고 중성 분자로 존재한다. 이온으로 안 나뉘네. 이온으로 나눠야지 전기가 흐르는데 얘는 이온으로 안 나뉘니까 전기가 이렇게 안 되니까 수용력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얘는 전기 전도성 없어요. 분자 결정은 내부 힘에 의해서 분자 간 결합이 끊어지기 시작 힘을 가하면 쉽게 부러집니다. 얘네는 결합 정도가 되게 안 좋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강한 결합이다. 그에 흑연 이런 것들,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이 이런 거대한 삼차원 구조 원자기도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 이해적으로 이놈들은 좀 단단하더라. 녹는 점도 높고 이해적으로 다른 놈은 좀 약하더라. 이런 좀 얘네는 좀 강하더라. 전기 전도성, 흑연 같은 게 전기도성을 이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물질의 결합이 이제 금속 결합이 되겠습니다. 금속 결합이 금속 자체가 이제 원소 자체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전이금속 뭐 근데 합금, 항동, 스테인리스가 특이한 금속화합을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원자쌍 구조, 자유전자에서 금속 양이온의 배열 방식, 전기 전도성, 연색, 광택, 고유한 성질로 나타난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트륨 NA이고 마그네슘 M인데 몰라도 돼요. 그냥 까져보게 나중에 천천히 하다보면 필요할 때문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알루미늄 AL이고 머리 아파요. 다 뭐 잊어버립니다. 기사는 모두 사유전자를 내놓아 그렇게 기술만 이해 중심으로 하죠. 이런 게 되더라.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 모릅니다. 공식. 네. 모두 자유전자를 내놔 특이하죠. 그래서 시간을 빨리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 중심으로 가니까 모두 자유전자를 내놓아 금속 결합을 형성하고 금융지식도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용어는 하나도 모릅니다. 의학 지식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몰라요. 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대가리 아파서. 네, 그래서 그런 몰라도 되더라. 네, 이 기술을 만드는 데는 기술 만드는 게 더 중요했다. 각 원자가 내놓는 자유원자의 수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각 원자가 내놓는 자유원자의 수 나트륨하고 결합의 형도 특성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금속 결합, 금구리, 금방, 은백석, 강탄이 고유의 색을 띠는 금속. 그래서 전자고점에서 비스무트, 최각 전자가 5개지만 이렇게 해서 금속 성질을 나타내. 합금, 황동, 구리와 아연을 갖다가 합금을 했더니 이게 두 금속의 자연적 혼합해서 결합, 독특한 강도하고 그래서 금속을 결합을 시켜본 거예요. 뇌를 녹여가지고 했더니 황동, 구리 아연을 합금하니까 황동이 되더라. 이렇게 이게 이제 화학이죠. 스테인리스 강 그랬더니 다른 것도 이제 구리, 고무 같은 것도 플라스틱 것도 다 결합해 보니까 또 다른 성질이 나오더라. 여기서 이제 특정한 조건 속에서 열을 가하든지 모르게 해본 녹여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화학이에요. 스테인리스 강, 철 구롬의 합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스테인리스 강이 되더라. 크롬의 산화물 피막이 형성되어서 부식을 좀 덜하게 되는 금속 결합의 특성을 유지하더라. 스테인리스 이렇게 주방기구로 쓰이죠. 금속을 녹여서 합친 거죠. 특정 비율로. 그래야 아연의 합금은 혼동이 되더라. 금속과 비금속 결합, 수소 이온, 액체 수는 금속 결합을 하지만 이온 형태에서는 금속과 금속 공유 결합을 일으키다 배결합의 특성을 구별한다. 갈륨은 액체 금속인데 액체 상태에서 GA라고 해요. GA인데 수은은 액체 수은은 HG2 플러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갈륨은 GA인데요. 갈륨은 액체 상태에서 공유 결합된 이온의 분자 형태로 이 분자들은 금속 결합을 통해서 결정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합금 같은 데서도 합금을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성질이 나오더라.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나타나기도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더라.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과
그래서 공유결합, 금속결합, 결합의 종 물질의 결합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반복해서 공부하면 머리가 지가 머릿속 안에서 자연적으로 숙성이 됩니다. 세월에 흐르면 이렇게 융복합화 지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과 이해 중심으로. 아니면 그 용어 하나하나 올라가거나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시험 보듯이 공부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